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의 일기생이죠. 아카이 하토가 결국 생방송 도중에 정신병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카이 하토가 2025년 10월 29일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새로운 카메라 물건 만들기 후지3 만들어서 놀 거야 이러면서 방송을 했었거든.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메네라 수준이 아니라 진짜 조현병 수준의 정병을 터트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이 정병을 터트리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들을 막 했단 말이야. 어떤 발언들을 했냐면 회사 욕도 하고 동료 버튜버 욕들까지 함께 처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카이 하토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아카이 하토가 호로라이브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요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아카이 하토가 초창기 데뷔했을 때는 츤데레 후배 컨셉이에요. 여러분들 알려나 모르겠는데 원래는 교복 입고 딱 나와가지고 시청자를 선배라고 불렀어요. 센파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씩 요즘 또 센파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츤데레 후배 컨셉으로 굉장히 밝고 활기차고 즐거운 애였거든. 텐션도 높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합방하면서 호로라이브 멤버들 중에 가장 아이돌스러운 건 누구냐 라는 막 투표를 하잖아. 그러면 항상 하짜마가 1등 할 정도로 하짜마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완벽히 아이돌에 가까운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멤버들도 인정하는 굉장히 아이돌스러운 밝은 캐릭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서서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눈치가 가는 거야. 눈치를 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준이 형 같은 거예요. 이 조노 방송에 몇 년간 상주하는 경계선 장애 형이 있는데 지금 있네. 준이 형 왔네. 준이 형이 처음에 대화를 하면은 정상인 같거든.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말도 통해. 근데 친해지고 서서히 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말이 좀 안 통하는데 조금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 경계선 장애가 이게 위험하다니까. 얼핏 보잖아. 별로 안 친하잖아. 그러면 진짜로 정상인 같다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자마도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활동하다 보니까 같이 합방도 하고 같은 소속사로 관계를 갖다 보니까 서서히 이상한 걸 느낀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자마는 진짜로 사회성이 떨어져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처참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독고다이로 혼자 솔로 방송하는 게 편하고 좋아서 솔로 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정병 터지면서 원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가지고 솔로 방송하는 페코라랑 다르게 하자마는 자기랑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솔로 방송을 했었다는 게 밝혀진 거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하자마가 일본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정말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정병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일본인들과의 이제 인간관계 있잖아. 그거는 정상인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연주 걱정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일본인들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주거든. 자기 속내를 말해주지도 않고 나의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런 행동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면 하자마는 고친단 말이야. 그쵸? 근데 말을 안 해줘. 하자마는 정말로 모르고 내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몰라. 장애가 있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하자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호로라이브 멤버들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아카이 하토의 커뮤니케이션 장애의 특징이 뭐냐면은 흔히 인터넷 방송인들이 나는 커뮤증이다, 나는 찐따다, 나는 히키코모리다, 나는 친구 없다 이딴 소리 아가리만 열면 쳐나온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컨셉이고 장난이고 농담이에요. 친구 있어. 친구 없는 나이 없거든. 근데 친구가 적다는 거를 그냥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어그로 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루라이브에서도 커뮤증이라고 아가리 터는 애들 보면 다 별로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낯가림이 심하거나 소심하거나 찐따거나 이 정도란 말이야. 카나타가 약간 심하긴 한데 카나타도 요즘 많이 나아졌고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카나타도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가 말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정색 빨고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니까 얘네들이 서로 물고 빨고 막 놀리고 장난치네? 그래가지고 나도 놀렸어. 놀렸더니 내가 놀린 거는 너무 심하대. 라인을 넘었대.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카나타가 진짜 힘들었거든. 카나타는 노력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카이 하토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전응할 수준이야. 이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요거는 이미 활동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호로라이브 멤버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호로라이브 팬덤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차마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찐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 걸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챙겨주기라도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하짜마 같은 경우에는 눈치 없고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있는데 나대는 스타일이야. 나대는 스타일은 미움받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조용조용한 애며 얘야 왜 그렇게 낯을 가려.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우리 합방도 하면서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하자. 이럴 수가 있잖아. 챙겨준단 말이야. 근데 하짜마는 눈치도 없는 게 오질나게 나댄 거야. 별로 안 친한데 야 너 노래 개같이 못하네? 야 너 눈치 없는 애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하긴 하나 보네? 막 이딴 식으로 장난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하짜마가 긁어댄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루나도 하짜마한테 진짜로 제대로 긁혀가지고 야이씨 이래가지고 카나타가 막 말리고 아유 참아 루나야 니가 참아 쟤 원래 저런 거 너도 알잖아 이래가지고 주변 사람 한 3-4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루나 막 말리고 난리 쳤었거든 진짜로. 그래가지고 하짜마도 지가 좀 실수했나 이래가지고 쭈구리 돼가지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심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짜마는 노력을 안 하진 않았어요. 항상 노력은 해왔었어. 적극적으로 말 걸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나대는 스타일에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두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외톨이가 된 거죠. 게다가 뭐 친해지려고 하더라도 사실 하짜마랑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대화가 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는 뭐 극단적인 예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7월 뭐 며칠 날 무슨 어떤 일을 하자 뭐 합방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만나서 뭘 할 건지 뭐 어떤 내용으로 방송할 건지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하는 거지? 말이 안 맞물리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서서히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이상한 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면 이게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재능이 되는데 정신병 수준으로 심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방송할 때 뭐 ADHD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 진짜 정신 사납거든? 너네들 ADHD 진짜 심각한 애랑 엮여보지 않으면 몰라. 진짜로 미쳤다니까. 그러니까 방송으로 보는 우리들은 그래도 재밌지. 근데 걔네들이랑 실제로 연관이 되고 친구가 되고 같이 방송 동료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로 미친다니까. 관계를 갖다 보면 내 주변에 경계선 장애 애들이 몇 명 있거든. 한두 명이 아니야. 진짜로 내 실제 친구들이. 와 돌아버린다니까 진짜로. 안 당해본 아이들은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하짜마 ADHD 커뮤니케이션 장애, 정병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성격 때문에 잦은 분쟁도 있었고 했지만은 그게 큰 분쟁이 되지는 않았어. 진짜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고 이런 건 없었어요. 하짜마는. 왜냐면 하짜마의 저런 행동들이 예의 없고 개념 없는 행동이긴 했지만은 나대는 행동이긴 했지만은 하짜마가 악의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를 해줬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진짜 큰 사건으로 발전한 거는 마츠리밖에 없었어요. 왜? 마츠리만 오직 호로라이브에서 마츠리만 하짜마한테 진심이었거든.
오직 마츠리만 하짜마의 진짜 친구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왜 너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왜 너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나 너무 서운해. 라고 진짜로 티를 낸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하짜마는 몰라. 눈치가 없어가지고. 직접 눈앞에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해야지 알아듣는데 마츠리의 전형적인 토크 스타일 있잖아. 트위트에다가 나 너무 외롭다. 사람들이 날 이용만 하고 내가 진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우울해. 이러면 하짜마가 마츠리야 괜찮니? 너 그렇게 힘들었니? 너 그거 누구 이야기 하는 거야? 나는 마츠리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와야 되거든. 근데 하짜마는 몰라. 그렇게 말하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긋나가지고 오질나게 싸운 적 있죠. 그래가지고 키류코코 사건 터졌을 때 하짜마가 메네라 터져가지고 장기 휴방 때리니까 트윗 써가지고 일본인들은 죽은 사람들한테 다정하구나 요딴 소리 한 거야. 그쵸? 어쨌든 뭐 하짜마가 진짜 마츠리 외에는 대판 싸운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 왜냐면 말 실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줬단 말이야. 왜? 하짜마 성격 아니까. 원래 이상한 애라는 거 아니까. 그쵸? 아기가 없다는 거는 모두가 이해하는 거야. 근데 아기가 없다고 해도 하짜마랑 친해지고 싶진 않은 거야. 왜? 짜증나고 귀찮고 불편하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별난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분쟁이 안 될 정도면 제가 진심으로 날 싫어해가 저런 말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야. 루나도 긁히긴 긁혔지만은 개념 없는 소리야 차네 하면서 짜증은 났지만은 얘가 원래 이런 애였고 진짜 나를 싫어해가 이런 말 한 거 아니라는 거 안 거야. 그쵸? 그러니까 말리니까 그냥 참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짜마야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나랑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다른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피한 거예요. 얘는 이런 애구나 이러면서 피했다 보니까 이 사태가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너네들도 생각해봐. 반에 장애인이 한 명 있어. 근데 선생님이 너 앞으로 이 장애인 친구랑 친하게 지내. 그렇게 말하면 하고 싶냐고. 하기 싫잖아. 처음에는 착한 척 한다고 했는데 보살펴 주다 보면 짜증난다니까. 그리고 얘네들 다 개인세 방송인이란 말이야. 내 방송 키우기에 바쁜데 내가 왜 얘 멘탈 케어까지 다 해줘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서히 왕따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서서히 외톨이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하짜마가 친구가 딱 2명이 있어. 2명이 누구냐면 마츠리랑 호시카와입니다. 호시카와 이야기도 자꾸 나오죠. 니지산지의 호시카와 사람인데 어느 정도 친하냐면 장기 휴방했을 때도 호시카와랑 만나면서 호로라이브 멤버 그 누구도 마츠리가 호로라이브 멤버 그 누구도 하짜마 어떻게 지내는지 말을 안 해줬거든. 왜? 모르니까. 친구가 아니니까.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쵸?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츠리도 하짜마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이제 소식을 알려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유일하게 호시카 사라가 친구라 가지고 하짜마 만나고 왔다. 하짜마 건강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해준 거야. 웃기죠? 그래가지고 마츠리랑 하짜마랑 싸웠는데 너 중간에 괜찮냐 이러니까 그거는 뭐 나는 어차피 두 사람 각각 친구니까 뭐 괜찮다 이러면서 이런 거 보면 진짜 호시카가 진짜 사람이 착하더라고. 진짜 착해요 진짜. 아직도 그 두 사람이랑 친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얘의 인성이 얘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증명하는 거야. 그쵸? 근데 이제 마츠리나 호시카나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어떤 말이냐면은 하짜마가 약속을 안 지킨다. 나랑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서운하다. 요런 말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 안 하면 못 알아쳐들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하짜마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나랑 같이 어떤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어디 가게 카페 가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트위터를 보니까 어디 놀러 갔다 왔다 어디 영화 보고 왔다 이런 식으로 트윗을 올리더라. 근데 그거 나랑 같이 보러 가기로 한 거였거든. 그거 다음 주 약속인데 근데 지 혼자 보고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하짜마야 그거 나랑 같이 보러 가기로 한 거잖아. 난 너랑 같이 보려고 안 봤는데 너 왜 혼자 봐? 이러니까
그렇네. 아 미안 이러면서 근데 보고 왔음 이래버린 거야. 사과도 없고 뭐 너랑 같이 가서 또 보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봤다 끝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애는 미움받을 수가 없다니까.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서서히 고립돼 가는 거야. 근데도 사라랑 호시카와랑 마츠리는 이런 애인데도 계속 친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착한 애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기준으로도 이상한데 일본에서 이런 짓거리 하면 친구가 생길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엄청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짜마가 정병이 터진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기존에 이러한 하짜마의 행동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얘가 아나무인하고 유아독존 타입의 이기적인 타입이니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요런 스타일로 받아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독고다이 스타일로 솔로 방송 위주로 방송하는 친구 대표적인 애가 페코라랑 하짜마가 있었단 말이야. 얘네들은 내 방송 스타일 그대로 내가 솔로 방송에서 방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요런 마인드를 갖고 혼자서 고립을 자처한 친구들이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페코라는 고립을 자처한 게 맞았어. 얘는 멘탈이 강철이거든. 그쵸? 근데 하짜마는 아니었던 거야. 겉으로는 센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외로웠던 거야. 나도 합방하고 싶고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데 고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된 페코라랑 달리 타이에 의해 가지고 고립된 하짜마는 별개의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호로라이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거는 운영이 나쁜 거고 그리고 호로라이브에 파벌이 있어가지고 나를 왕따를 시켰다. 나를 고립시켰고 소외시켰다. 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나 빼고 전부 다 디즈니랜드 갔다. 이러면서 터뜨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자 일단 요 파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호로라이브에는 대표적인 파벌이 몇 개 있어요. 조누가 요거에 관해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 뭐 후부키 라인, 키류코코 라인, 토키노소라 라인 이래가지고 했거든. 근데 조누가 대단하다. 그쵸? 조누가 이거를 진짜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요런 파벌이 있다고. 근데 몇 년 뒤 되니까 일본 놈들도 요 파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역수출 당했나? 걔네들 내 방송 봤나? 그쵸?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일본 애들도 요 파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하짜마 입에서 파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고 소외당했고 고립당했다 요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그쵸? 그리고 요 파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짜마뿐만 아니라 페코라도 자기 방송에서 직접 파벌에 대한 언급을 했을 정도로 파벌 같은 거 별로 안 좋다면서 저격도 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파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토키노소라 파벌이 있어요. 토키노소라 같은 경우에는 호로라이브의 개국공신이고 호로라이브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버튜버예요. 토키노소라가 성공했기 때문에 호로라이브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토키노소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파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기가 없잖아. 인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누가 얘를 대장으로 삼고 밑에 붙겠냐고. 그쵸? 해주는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3D 라이브 때 노래 잘하는 애들 스이세이 와타메 아츠키 데리고 3D 라이브 하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우리는 노래에 진심인 버튜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통점으로 뭉쳐가지고 서로 음악 활동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자. 단톡방도 만들자 이런 거야. 그래 성공했겠냐고. 아마 이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 하나도 안 올라올걸.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키노소라 파벌의 유일한 멤버는 아이디에 이오피가 한 명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라켄이 있죠. 시라누이 건설이란 이름의 파벌로서 푸레아, 포루카, 미코, 스이세이, 노엘의 파벌입니다. 사실상 이거 미코가 만들었어. 미코가 호구치 라이브라고 하면서 이 노잼이었던 후레아라든지 스이세이, 포루카 요런 애들 데리고 꿀잼 GTA 방송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후레아한테 넘겨준 거야. 사실상 미코가 실세입니다. 리더는 후레아라도.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상 미코 파벌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루 파벌 있죠. 초코센, 루나, 보탄으로 이루어진 스바루 파벌이 있고
상기생 파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코라, 마린, 후레아, 노엘, 루시아가 있다 이거죠. 루시아는 뭐 사망 겸 퇴출당한 친구고요. 그렇죠. 더 이상 상기생 파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나켄이라고 해가지고 카나타, 아즈키, 사카마타가 있는데 이제는 파벌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죠. 한 명밖에 없잖아. 토키노소라 파벌이랑 똑같아. 아즈키밖에 없기 때문에 사카마타 나갔으니까 뭐 고자루라도 불러가지고 카나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쵸. 뭐 카나타가 알아서 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후부키 사단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하자마와 이야기가 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후부키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을 알고 하자마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지금 왜 후부키 사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하자마가 호로라이브 욕하면서 후부키 욕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왜 후부키 욕을 한 건지, 후부키한테 왜 공격적인지를 알려면은 후부키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호로라이브 최대 파벌이 후부키 사단이에요. 토키노 소라가 호로라이브 실세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후에 후배였던 후부키랑 마츠리, 아쿠아가 인기가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토키노 소라를 꺾었죠. 그래가지고 뭐 마츠리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파벌을 운영할 깜냥이 안 돼요. 인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친구라서 아무리 인기 많더라도 마츠리 시니어단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없단 말이야. 그쵸? 얘가 진짜 집착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게다가 아쿠아는 찐따기 때문에 리더 체질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 인기가 나왔었던 3인방 중에 리더의 자질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정치력이 있고 욕심도 있는 친구는 후부키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후부키가 방송에서 성공을 했잖아. 인기가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야. 왜? 그러니까 구독자 막 1만 딸이 인기도 없는 애가 회사 일에 참견하면 너는 네 방송이나 똑바로 잘해 이런 말 듣잖아. 근데 후부키가 인기가 가장 많아져. 엄청 많은 인기 많은 멤버 중에 한 명이 됐어. 그러면 회사도 얘 말언을 귀담아 듣게 된단 말이야. 네가 방송을 잘하고 인기가 많은 친구니까 네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귀 기울여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회사 노예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김을 이용해가지고 회사한테 게이머즈 만들자고 한 거야. 니지산지에서 게이머즈란 컨셉으로 애들을 데뷔를 시켰거든. 그러니까 호로라이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니지산지 베꼈어요. 니지산지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한 거라니까. 단지 차이점은 여자 아이돌 소속사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모든 컨셉 모든 컨텐츠 죄다 니지산지 거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할 만해.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당시 니즈산지에서 게이머즈로 데뷔한 친구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겠어? 조누 방송에서 말 많이 나왔었죠. 그쵸? 응납니다. 니즈산지 게이머즈 출신으로 니즈산지에서 먼저 루나가 데뷔를 했었어요. 난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니즈산지 그만두고 나서 호로라이브 4기생으로 데뷔를 한 게 히메모리 루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지산지를 좋아하는 마츠리가 루나 데뷔하자마자 루나한테 많이 비볐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니지산지에서 저런 식으로 게이머즈 만드니까 호로라이브에서도 하나 만듭시다. 이래가지고 후부키가 회사에 건의를 해가지고 야구한테 말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게 호로라이브 게이머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내가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데뷔시키자 이래가지고 자기 니코동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입사를 시킨 거야. 이게 일본어로는 우라구치 입사입니다. 한국말로는 낙하산 입사죠. 그래가지고 이때 들어오게 된 미오, 오카유, 코로네가 본격적으로 후부키 파벌에 속하면서 후부키 파벌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그냥 니들 생각을 해봐. 그냥 니코동에서 방송 취하고 있었는데 후부키가 꽂아줘가지고 지금 100만 유튜버 됐어. 그러면 너네들은 후부키한테 은혜를 느껴 안 느껴? 감사함을 느껴 안 느껴? 후부키만 믿고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해 안 해? 그러니까 이 후부키 덕분에 호로라이브 들어올 수 있었던 친구는 후부키에 대한 충성도가 남다르다니까. 그래가지고 후부키의 말에 토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미호는 후부키가 난리칠 때마다 한마디씩 계속 거들고 오카유랑 코로나에도 후부키가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입을 다물었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 좀 하고 있긴 한데, 그쵸? 그 정도로 지금 호로라이브 상황이 심각하긴 한 거예요. 이제 릴레이 졸업을 막 하게 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후브키는 릴레이 졸업하는 친구들은 개인 사정상 졸업을 한 거지 회사는 문제 없다라는 마인드고, 코로나는 그래도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그쵸?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인간을 꽂아 넣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벌로서 성립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후부키가 호로라이브를 결국 자기 파벌로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능력이랑 정치력을 이용해가지고 후부키는 서서히 토키노 소라의 영향력을 없앴어요. 토키노 소라를 몰아내고 호로라이브 권력의 중추에 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신인 버튜버 면접장에 면접관으로 토키노 소라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토키노 소라가 아니라 후부키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신인 데뷔한 친구도 원래 저는 토키노 소라의 방송을 보면서 버튜버로서의 꿈을 키웠고 토키노 소라 팬이고 토키노 소라 존경한다 막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해왔었단 말이야. 그쵸? 사쿠라 미코가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데뷔하는 친구들이 후부키를 존경하고 후부키 방송을 많이 봤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 거란 말이야. 이 당시만 해도. 근데 그 후부키 시대도 끝나고 상기생 시대가 오니까 전부 다 호쇼마린 이야기만 하죠. 근데 그 호쇼마린 이야기 이전에는 후부키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기생 유입이잖아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상기생 전에는 후부키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쇼마린이 구독자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토키노소 페코라 넘기기 전부터 황금기의 상기생 시대에 호쇼마린이 거의 모든 팬들의 유입을 담당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라미도 호쇼마린 좋아하고 호쇼마린 좋아서 호로라이브 들어오게 됐다고 했었고 굉장히 인기 많고 존경스러운 버튜버로서 신인들한테 언급이 많이 됐었어요. 그쵸? 어쨌든 이 신인 버튜버들의 면접관 자리도 토키노 소라가 아니라 이제는 후부키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이제 토키노 소라는 뒷방 노인네 신세가 됐죠. 왜냐하면은 면접관이라는 거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는 토키노 소라가 인터넷 방송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얘가 보는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제는 인기가 없어졌잖아. 그쵸? 근데 후부키는 인기가 있잖아. 그러면 신인들을 보는 눈은 토키노 소라보다 후부키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후부키는 일 시키기 편해. 얘가 오냐 하거든. 시키면 빠딱빠딱하고 일에 진심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잠은 언제 자냐 싶을 정도로 일에 미친 애예요. 워커홀릭이라 하나? 그러면서 미친 애라 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한테 이쁨 받을 수밖에 없어.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게이머즈로 파벌이 시작이 되고 자기 영향력을 점점 키워가지고 스바루랑 미호 딸내미인 오조까지 요 사단에 합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오케파무즈라는 이제 후부키 사단의 파벌이 출범을 했다 이거죠. 이게 2차 파벌인 거야. 그쵸? 1차가 게이머즈였고 2차가 아야메랑 스바루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게 완성형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후부키 왕조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일단 후부키가 왕이었던 그 시절에는 후부킹이라고 하죠. 후부킹이 있던 시절에는 이제 인기 멤버라고 하면 아쿠아랑 마츠리가 있었거든. 근데 마츠리는 동기로서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 그래가지고 마츠리가 후부키 성희롱하고 후부키한테 막 까만색 야한 속옷 보내고 똑같은 막 속옷 사서 막 입고 맨날 성희롱하고 후부키는 부끄러워하고 이런 식으로 둘이 물고 빨고 잘 놀았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자기 파벌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인기 많은 친구랑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자기 인기에 큰 뭐 적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아쿠아가 엄청나게 큰 인기가 있었는데 아쿠아는 누구랑 엄청 친하다 이런 게 잘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나마 친한 거는 시온이랑 유일하게 친했고 다른 모든 애들이랑 관계가 거의 단절되는 수준이었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적수는 아니었어. 게다가 아쿠아랑 후부키가 사이가 또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엄청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장악을 했었어. 압도적인 인기가 있었던 게 바로 후부키 사단이었고 이 파벌이 호로라이브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인기 많았거든. 재밌었고. 그쵸? 그런데 이제 사쿠라 미코가 재능을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페코미코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기생들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호쇼 마린, 페코라, 루시아 이 3강이 호로라이브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이 3명으로 인한 유입이었다니까. 진짜로. 그 당시 상기생 유입은 오조가 누군지도 모르고 후부키가 누군지도 몰라. 아쿠아는 알아. 아쿠아는 아는데 후부키는 완전 노인네 신세 됐었다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게 바로 상기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진짜 공감할 거야. 한국에서 대부분 상기생 유입이거든. 호로라이브 팬덤은. 호로라이브 팬덤 중에 한국 호로라이브 팬덤 중에 호로라이브 상기생의 데뷔 방송을 라이브로 쳐봤다는 놈은 없어. 손모가지 걷게. 내가 유일해. 내가 진짜로 노엘 데뷔 방송 봤거든. 보다가 재미없어서 껐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호로라이브 팬덤은 상기생 데뷔 방송 본 애들이 없어요. 상기생 인기가 나오고 루시아나 호쇼마린이나 페코라 이 키리누키로 유입된 애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쵸? 다 센초 유입이라니까 한국 팬덤은. 그래서 이 상기생 시대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상기생들이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부키가 완전 죽은 건 아니었어요. 신규 유입들한테 어느 정도 인지도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자기 파벌들 데리고 재밌는 합방들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방할 때마다 레전드 방송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 말빨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니코동에서 굴러먹던 애들은 말을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카유, 코로네 얘네들이 완전 복해란 말이야. 아가리만 열면 개소리에 미친 소리 한단 말이야. 그쵸? 장난도 많이 치고. 그리고 이런 병신 같은 이런 개소리 하고 장난칠 때마다 광대짓 할 때마다 스바루가ツッコミ를 오지게 넣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ツッコミ 역할을 하는 스바루가 나타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바루의 이ツッコミ 재능은 사실상 후부키가 만들어 준 거예요. 발견시켜 준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스바루가 재능을 폭발해 버리니까 후부키도 마음 편하게 복귀할 수도 있고 미오마저 복귀하고. 그러니까ツッコミ를 스바루가 몰빵한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면 스바루가 죄다ツッコミ 하느라 바빠. 다른 애들 전부 다 광대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부키가 이제 게이머즈 위주로 파벌을 재편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바루가 소외되면서 또 사건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게이머즈를 재편했습니다. 한동안 방치해뒀던 게이머즈를 다시 키워보려는 후부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오, 코로네, 오카유 데리고 3D 라이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사쿠라 미코가 시라켄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뭉쳐댕기면서 뭔가를 하니까 그게 부러웠나봐. 저런 식으로 우리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게이머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오카파무즈, 스바루, 아야메까지 끼운 애들은 그냥 지들 친목 그룹이잖아. 근데 게이머즈라는 건 하나의 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수니까 기수별 뭔가를 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통하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후부키가 게이머즈라는 기수로서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회사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후부키 입장에서는 아야메랑 스바루를 끼울 만한 명분이 없었어. 그쵸? 근데 여기에서 스바루가 삐진 거야. 내가 여태껏 니 파벌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근데 나를 빼고 한다고? 야, 나는 정신적으로 게이머즈의 소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게이머즈에 끼워줄 줄 알았는데 나만 빼고 하네? 이래가지고 서운해한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스바루도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기 빼고 해버리니까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메네라를 터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해가지고 후부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버려 둬버리니까 스바루는 후부키한테 상당히 배신감 느끼고 굉장히 서운했어요. 뭐 뒤에 가가지고 이야기는 나눴겠죠. 공식적으로 이거에 관해서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바루는 배신감 오질나게 느껴가지고 자기 파벌 위해 가지고 자기도 파벌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독립을 하게 됐다 이거죠. 뭐 아야맨은 서운해하지 않았냐고 물을 수가 있는데 아야맨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너네들이 아직도 아야메를 모르나 본데 아야메는 귀찮아요. 게이머즈 3D 라이브에 나와라고 하잖아. 꼭 해야 돼? 나 하기 싫은데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의욕이 있고 욕심이 있는 스바루는 나도 거기 끼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아야메는 싫어. 안 해. 그쵸? 얘 뭐 하나 시키려고 어르고 다르고 하잖아. 어르고 달래고 하잖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마트에 7살짜리 데리고 간 거랑 똑같아. 장이 좀 길어진다? 엄마 나 집에 갈래 나 피곤해 하는 거랑 똑같아. 실제로 아야메 불러가지고 합방 시켜놓으니까 얘가 말도 없고 피곤해하고 집에 가고 싶어하고 방송 끄고 싶어하고 해가지고 스바루가 보다 못해. 야 아야메 너 뭐하냐 마이크 끄고 너 자냐 야 똑바로 안 하냐 이래가지고 그래 그제서야 마이크 켜가지고 나좀 피곤하네 이러고 미친 애였다니까 얘 진짜로. 그러니까 하짜마의 성격이 아야메 같았으면 정병을 안 터뜨렸을 거란 말이야. 그쵸? 자 내용 많이 길죠. 그래가지고 스바루 파벌 2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스바루는 본격적으로 자기 파벌 만들어가지고 독립하기 위해 가지고 애들이랑 비비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파벌에 영입하기 쉬운 멤버가 누가 있겠어? 당연히 자기 기수인 2기생들 애들 중에 골라서 넣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존 멤버인 초코센, 루나, 보타는 확실히 자기 인간이니까 새로운 애들을 영입하기 위해 가지고 2기생 애들끼리 좀 뭉쳐보자 이러면서 2기생 애들을 자기 파벌로 넣으려고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2기생 파벌을 만약에 진짜로 자기 파벌로 손에 넣잖아? 그러면 이거는 호로라이브의 중심에 우뚝 설 수가 있었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2기생 보잖아. 아쿠아, 시온, 아야메란 말이야. 호로라이브에서 인기 많은 멤버들이란 말이야. 요 세 명을 사실상 스바루가 자기 손에 넣으면은 이거는 사실상 천하를 손에 얻는 거였다고. 서서랑 사나이랑 방통이랑 제갈공명까지 손에 넣는 거였다니까. 그 뭐냐 어벤져스가 지키려고 했던 무슨 스톤이냐 그 스톤이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지들 또 뭐라고 했냐 엑조디아라고 할 정도로 난리가 났었다 이거요. 그런데 당연히 이 2기생들 만지구민 애들은 관리가 안 되죠. 인피니티 스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아쿠아는 포섭을 했단 말이야. 아쿠아는 포섭해가지고 스바루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안건 또 진행하고 잘 지냈어요. 라디오 방송도 하고. 그쵸?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파벌 소속이다. 아쿠아는 내가 부르면 온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파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쿠아는 스바루랑 그냥 비즈니스였던 거야. 친구도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졸업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바루한테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상담도 안 했던 거야. 오히려 스이세이랑 토아한테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바루가 오질나게 서운했습니다. 게다가 스이세이한테는 스이짱 우리 졸업해도 친구 맞지? 이랬다니까. 그 소리를 가장 듣고 싶었던 게 스바루였는데 스바루는 그렇게 챙겨줬는데 아니 저기 뭐 카레랑 뭐 이상한 안건 있잖아. 페코라랑 스바루랑 아쿠아랑 해가 하고 네네랑 아쿠아랑 스바루랑 했던 안건들 그거 다 스바루가 챙겨줬던 건데 이런 식으로 통수를 오지게 당해가지고 스바루가 메네라가 또 터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하짜마가 새벽 방송에서 정병이 터졌죠. 그래가지고 하짜마가 이상한 방송한다는 소리 때문에 후부키가 새벽에 뜬금없이 일어나가지고 방송 보러 왔어요. 채팅도 막 쳤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막 위로를 했어. 보통이라는 게 참 어렵지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지 이러면서 공감도 해주고 하짜마야 너 지금 뭐 만들고 있어? 뭐 후지산 만든다고 하더니 딴 거 하고 있구나. 뭐 자수를 하고 있구나. 이런 방송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나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채팅을 막 쳤단 말이야. 그쵸? 근데 호로라이브 멤버가 와가지고 채팅 치면 시청자들이 누가 왔어 이러면 알려주면 누가 왔다고 이러면서 채팅창 막 살펴보고 누구야 막 이러면서 아는 척 하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랬는데 후부키가 그런 식으로 새벽에 와가지고 채팅쳐 줘주고 하는데 하짜마가 후부키를 대놓고 무시를 까요. 그러면서
나는 호로라이브에서 고립되어 있고 파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만둔 애들, 시온, 아쿠아, 사카마타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 전부 다 고립되어가지고 운영한테 괴롭힘 당해서 그만둔 거라고 말을 해버린 거야. 그쵸? 그러면서 하짜마가 후부키 들으라는 식으로 평소에 전혀 엮이지도 않고 친한 척 하지도 않다가 울고 나니까 이제 와서 뭐냐? 울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달래주는 척 친한 척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울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나를 달래주는 척 하는 거 그냥 본인이 착한 척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이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대놓고 후부키 저격한 거잖아. 그래서 후부키도 매네라 터져가지고 아침 예정되어 있었던 비브 후아모코 고자르와의 콜라보를 연기까지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쵸? 직설적으로 그냥 들이박아 버린 거야. 그쵸? 그러니까 파벌 문화의 중심이자 자기를 고립시킨 사람으로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하짜마가 후부키한테 반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하짜마는 실제로 하나의 중국 사태 이후에 회사에서 크게 고립이 됐습니다. 하나의 중국 사태가 뭐냐면은 유튜브 통계를 보면서 내 방송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보나? 대만에서도 내 방송을 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난리 쳐가지고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호로라이브가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우리 호로라이브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대만은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파이팅 하면서 시진핑 똥꼬까지 다 쳐빨았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미국 기사도 떴어. 일본의 기업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중국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냐면은 호로라이브도 미친놈들인 게 입장 발표문을 영어, 일본어, 그 다음에 중국어 3개로 썼어. 그래가지고 중국어 발표에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일본어랑 영어로는 뭐라고 적었냐면 키류코코랑 하짜마는 유튜브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예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야. 거짓말 한 거지. 숨긴 거지. 그래가지고 중국 놈들이 우리가 영어랑 일본어 못할 줄 아냐? 왜 우리 앞에서는 빌빌 기더니 뒤에선 딴소리 하냐? 이러면서 난리 쳐가지고 결국 중국 시장 퇴출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키류코코를 굉장히 믿고 따랐어요. 키류코코를 큰언니로 믿고 딸랐던 게 하짜마였단 말이야. 그런데 키류코코가 중국 사태로 사실상 퇴출을 당했죠. 근데 중국인들한테 같이 공격을 받고 운영한테 혼나고 한 소리 들었던 게 키류코코랑 하짜마가 둘 다 당했단 말이야. 근데 키류코코가 큰언니로서 탱킹을 다 했어. 나한테만 뭐라 해라. 하짜마한테 뭐라 하지 말고 이러면서 다 지켜줬다니까. 그러니까 하짜마는 키류코코가 지켜줬기 때문에 키류코코 등 뒤에서 그냥 숨어만 있었어. 키류코코가 다 해줄 거라고 믿고. 이게 진짜 리더였거든. 진짜로 대단했었어요. 이때는 자기가 나이가 많고 언니고 하니까 자기만 믿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키류코코도 쓰러져가지고 퇴출 당했잖아. 포기하고 나가버렸잖아. 그랬더니 이제 자기 혼자 남았잖아. 그러고 나니까 공격이 자기한테 집중되는 거야. 키류코코는 나갔으니까 이제 자기만 남았잖아. 중국인들은 키류코코, 하짜마, 아쿠아, 후부키를 해고시키라고 요구를 했거든. 후부키랑 아쿠아는 비리비리에서 인기 많았던 친구인데 얘네들도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을 안 하니까 퇴출시키라고 했고, 실제로 대만을 나라라고 말했던 키류코코랑 하짜마는 퇴출시키라고 말했고, 이 4명을 퇴출시키라고 중국이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그 중국인들 말 듣고 얘네들을 퇴출시킬 수는 없잖아. 인기 멤버들인데. 그쵸? 어쨌든 키류코코 나간 다음에는 자기가 공격이 집중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키류코코의 보호를 받고 있었구나. 나는 왜 그때 같이 말 안 하고 뒤에서 숨어만 있었을까? 이러면서 죄책감에 많이 시달려 했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키류코코에 대한 믿음과 사랑, 신뢰가 엄청난 상태였단 말이야. 사실상 키류코코 파벌의 행동 대장이었단 말이야. 키류코코의 오른손 왼손이었다니까. 오른손이 카라타고 왼손이 하짜마였단 말이야. 그쵸? 근데 요 과정에서 후부키가 키류코코를 지켜줬어야 됐단 말이야. 왜냐면 호로라이브의 실세였잖아. 그쵸? 근데 후부키가 키류코코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키류코코를 저격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키리코코가 야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는 왜 애들을 안 지켜주냐? 소속 버튜버를 지켜주는 게 네 역할 아니냐? 나는 이렇게 나가지만은 너 앞으로 잘해라. 다른 애들을 꼭 지켜줘라. 회사가 나한테 중국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대만은 나라가 아니라고 발언을 강요했고 중국한테 사과하라고 했다. 근데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야. 근데 키리코코가 직접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후부키가 방송을 딱 켜서 하는 말이 회사는 방송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뭐 어떠한 참견도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막 뭐 사과해라 했다. 하나의 중국 발언을 하라고 했다.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회사는 절대 그렇게 말 안 한다. 이딴 소리 한 거야. 대놓고 키리코코가 하는 말 구라라고 저격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진짜 역겨웠다니까. 대놓고 키리코코 비하하고 욕하고 저격하면서 키리코코 거짓말쟁이 만들고 우리 회사 안 그렇다면서 회사 끈앞을 역할을 제대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미호도 후부키 말 거들면서 키리코코가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몰아갔다니까. 우리 회사 안 그렇다고. 우리 회사 버티면 안 괴롭힌다고. 진짜 역겨웠었어요. 나 이거 라이브로 봤어. 그래가지고 키리코코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가지고 니들까지 싫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닥쳐라고 이랬거든. 대놓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 두 노개들이 입국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했다 이거죠. 역겨운 애였어요. 자, 그런데 후부키가 키리코코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최대 파벌의 수장인 후부키한테 신인이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키리코코였거든. 일단 키리코코는 대학 나온 여자야. 인방이나 하던 니코동 출신 애들이랑 차원이 다른 학벌을 갖고 있단 말이야. 미국 대학 나왔다니까. 그쵸? 방송 능력도 뛰어나고 아랫사람도 이쁘고 코스프레어 출신으로 유명했어요. 데뷔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향력도 발휘하면서 호로라이브 모든 멤버들이랑 다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는 마인드로 파벌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어. 4기생들 다 들어가 있고 뭐 로보코 뭐 다른 기수의 애들 5기생 그 다음에 4기생 얘네들 다 포섭한 키리코코의 파벌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후부키가 했던 역할을 서서히 키리코코가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호로라이브로 침식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키리코코를 좋아하는 멤버들이 호로라이브에서 많이 생기게 됐고 후부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영향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자기보다 카리스마 있고 정치력 있고 머리 좋고 리더십 있는 애를 후부키는 처음 본 거야. 여태껏 아무리 인기 많아도 자기 라이벌이 될 수가 없었거든. 리더십 있는 애들이 없었어. 페코라, 마린, 아쿠아, 그 다음에 마치리. 이 중에 누가 리더십이 있냐고, 누가 정치력이 있냐고. 자기 방송만 잘하는 그냥 독고다이들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런 거대 파벌을 이룰 만한 애가 등장을 해가지고 위기감이 많이 느껴졌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후부키가 키리코코를 저격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식의 일이 있었냐면은 키리코코가 아이가우 챌린지라는 걸 합니다. 아이가우라는 게 뭐냐면은 눈동자를 위로 올려가지고 흰자가 보이게끔 하고 혓바닥을 내밀고 이제 더블 피스라는 게 아이가우거든. 완전 가버렸을 때 이끄 할 때 나오는 표정이란 말이야. 뭐 히토미 전문가인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멤버 얼굴 가지고 아에가오를 만드는 챌린지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팬들도 재밌어하고 호로라이브 다른 멤버들도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팬들과 함께 즐겼어요. 근데 후부키가 이거 가지고 태클을 건 거야. 야 너네들 뭔 짓거리 하냐? 왜 본인들한테 허가도 안 받고 그딴 짓거리 차냐? 이런 거 차지 마라. 이래가 저격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팬들도 물론이고 키리코코뿐만 아니라 다른 호로라이브 버튜버들도 참가하고 있었던 그런 컨텐츠였는데도 불구하고 후부키가 저렇게 분위기 싸하게 소금을 뿌려버린 거야. 분위기 그냥 씹창 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후부키가 저렇게 말하니까 다른 애들도 슬그머니 트윗 지우고 조용해졌다 이거죠. 그리고 키리코코도 뭐 솔직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두 사람 간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일단 뭐 후부키는 명분은 있었지만은 팬들이랑 함께 재밌게 즐기고 있고 다른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들도 기분 안 나빠하고 재밌게 즐겼거든. 왜냐면 얘네들이
오타쿠란 말이야. 호로라이브 버튜버들도 오타쿠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모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아이가오 안단 말이야. 마츠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첫 3D 라이브 때 본인이 직접 3D 모델링으로 아이가오를 보여줬던 애란 말이야. 아무도 안 불편해하는데 후부키 지원차 불편해가지고 야 이거는 애들한테 허락 받고 한 거야?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저격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건수 잡아가지고 지랄한 거였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가오 챌린지에 키류코코도 참가해가지고 말했는데 키류코코의 컨텐츠에 로보코도 참가해서 하고 다 했는데 로보코한테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그리고 키류코코 이야기도 이제 저격할 때 키류코코라고 직접 언급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컨텐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컨텐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저격했거든. 돌려 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태 때도 키류코코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후부키가 회사 편 들면서 키류코코를 저격하고 키류코코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키류코코 때문에 후부키가 손해본 거는 있어요. 왜냐면은 후부키랑 아쿠아가 비리비리해서 돈을 쓸어 담았었다니까. 오히려 키류코코 때문에 피해본 거는 이 두 사람이 맞아. 가만히 있다가 키류코코랑 하짜마 때문에 호로라이브 전체가 욕먹기 시작하면서 너도 말해. 대만은 나라가 아니라고 말해. 중국의 영토라고 말해! 라는 거예요. 이거를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스시녀로서 치즈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스시녀들한테 한국인들이 말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하란 말이야! 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자, 어쨌든 간에 키류코코를 죽인 거는 후부키라고 생각하는 게 하짜마의 생각입니다. 하나의 중국 사태 터졌을 때 팬들은 호로라이브의 실세인 후부키가 나서가지고 키류코코를 지켜주길 바랬어요. 하짜마도 물론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믿었었단 말이야. 호로라이브의 리더로서 믿을 수 있는 거는 토키노 소라가 아니라 후부키였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오히려 후부키가 나서가지고 키류코코를 비난하고 키류코코의 발언은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역겨웠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방송을 딱 키더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 아시는데 저 그렇게 힘 없어요. 제가 뭐 애들의 졸업을 막았으면 한다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저도 많이 말려보고 조금 더 우리 열심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달려보고 했는데 걔네들의 생각이 너무 굳건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도 키류코코의 졸업은 너무 슬퍼요. 그런데 키류코코의 졸업은 회사와는 관계없고 본인이 새로운 꿈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냥 나간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이딴 소리 했다니까. 진짜 개역겹죠? 키류코코가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이래놓고 눈물 질질 짜면서 생쇼를 했다니까. 진짜 역겨운 애였어요 이거. 그리고 지도 거짓말한 게 양심에 찔리고 쪽팔리는 거 아는지 바로 영상을 비공개를 처했다 이거예요. 진짜 역겨운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 편 들고 키류코코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가면서 비난했기 때문에 하짜마는 더 이상 후부키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모른 척 하더니 왜 이제 와가지고 내가 우니까 와가지고 달래주는 척 착한 척하냐 라는 욕을 처먹을 만했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후부키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야 하짜마한테서는. 왜냐면 내가 회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욕 처먹을 때 도와주지 않을 놈이라는 거, 도와주지 않을 년이라는 거 아니까 이제는. 그쵸? 과거에는 하짜마도 후부키를 믿었다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하짜마는 자기도 파벌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키류코코의 역할을, 키류코코의 유주를 내가 이어받아가지고 내가 제2의 키류코코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로 방송에서. 내가 키류코코한테 많이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내가 키류코코가 돼가지고 다른 호로라이브 멤버가 힘들 때 내가 지켜줘야겠다 이러면서 말을 하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호로라이브 내에 버튜버 노조를 만들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였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이때 첫 번째 영입 멤버로 유일한 친구인 마츠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마츠리랑 타란툴라 다리 한 짝씩 먹으면서 우리 이거 먹으면은 화해하는 거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얘네들이 진짜로 1년 넘게 싸우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하짜마가 마츠리한테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서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방송 못한다고 해가지고 오프라인 합방을 이제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화해를 한 겁니다. 그때 하짜마 울었어. 하짜마가 아니라 마츠리 울었습니다. 하짜마랑 화해하게 돼가지고 이때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파벌의 이름은 호로라이브 갱스터 호로갱이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파벌이 출범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활동은 어떤 활동이었냐면은 루시아가 마우마우랑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욕을 오지게 쳐먹으니까 하짜마가 첫 번째 활동으로서 루시아를 지키자 이러면서 해시태그 만들어가지고 글 올리고 랩도 해가지고 올렸어요. 너네들이 말하고 있는 논란 그런 거 하나도 근거 없고 증거 없는 개소리 막 이러면서 랩을 막 했어. 근데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고 모든 게 확정이 됐는데 하짜마 혼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개소리를 쳐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욕 오지게 쳐먹고 야 트윗 내려라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트윗을 삭제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호로갱의 첫 활동인데 마츠리는 루시아 싫어해가지고 참가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짜마는 사실상 소외될 만한 짓을 취하긴 했었어요. 키리코코 졸업 후에 요딴 기분으로는 방송 못하겠다 이러면서 장기 유방을 시온이랑 하짜마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방송 취할 거다 이러면서 아예 수익화 꺼버리고 방송하면서 운영이랑 기싸움 오지게 했어요. 난 그래가지고 얘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키리코코 다음 잘리는 거는 얘다 요렇게 했는데 메루보다 얘가 더 빨리 졸업을 했다. 얘보다 메루가 더 빨리 졸업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장기 휴방 후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저 기억상실증 걸렸어요. 옛날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이러면서 호로라이브 멤버들한테 본인들이 기억하는 하짜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개소리를 쳐했다 이거죠. 다른 애들은 이거 뭐 장난치나 보다 이것도 컨텐츠 만들려고 하나보다 이러면서 장난을 막 쳤어. 하짜마 너 내 여자친구였어 이러면서 우리들이 사귀는 사이였어 이러면서 장난을 오지게 쳤는데 하짜마는 끝까지 진지하게 나 기억상실증이었다 이러면서 개소리를 쳐했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운영의 심기도 많이 건드렸어요. K손한테 영상편지 보내가지고 너랑 합방할 거다 이러고 방송에서 직접 나 K손이랑 언젠가 합방할 건데 K손이랑 합방하겠다고 하니까 회사가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러면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상 해고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으로 오질나게 스택을 쌓아왔었다 라는 겁니다. 나는 K손한테 보낸 영상편지 그거 솔직히 허가 안 받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 옛날에는 허가 안 받고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진짜 허가 안 받은 것 같죠.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짜마가 불쌍하긴 하지만은 편들어주기가 쉽진 않아요. 그쵸? 물론 아오 같은 정병련보다는 하짜마가 착한 편이고 악의가 없는 행동으로 고립이 된 거라서 불쌍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연주도 까딱 잘못했으면 하짜마 테크 밟았단 말이야. 근데 연주한테는 그래도 재생술사가 있잖아. 재생술사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다행이었던 거야. 유니콘뿔 재생술사 아줌마가 없었으면 솔직히 아우한테도 욕먹었지. 라덴이랑 또 거리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리리카. 게다가 서서히 반조도 좀 피하는 게 보이죠 연주.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살아있어 연주가. 그쵸. 그래가지고 리리카 덕분에 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짜마가 불쌍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요런 애들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줘.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너무나도 잘 아는 거거든. 그쵸? 근데 이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립이 된 건데 자기는 혼자 소외돼가지고 외톨이로 있는데 다른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서 쟤네들이 나 왕따 시키네? 이래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게 솔직히 눈치 없는 짓거리잖아.
다른 애들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왜 나만 빼고 니들끼리 친하게 지내? 왜 나만 왕따시켜? 이래버린 거잖아. 그쵸? 왕따시킬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냥 친한 애들끼리 노는 거였는데. 그쵸? 게다가 웃긴 거는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장기 휴방하고 돌아왔을 때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진짜 따뜻하게 맞아줬단 말이야. 게다가 사쿠라 미코는 대놓고 나는 금발 좋아하고 하짜마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서 하짜마가 마인크래프트에서 혼자 쓸쓸하게 마인크래프트 처하고 있을 때 다가가가지고 하짜마야 잘 지냈어? 이러면서 굉장히 비벼줬어요. 진짜로. 그 인기 많는 사쿠라 미코가 대놓고 그린 캠프를 열어줬다니까 하짜마를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잘 돌아왔어 하짜마야 우리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자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기억 못하고 나 빼고 다 친하고 나만 빼고 지들끼리만 논다 이딴 저격을 하는 거는 양심이 없었다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한 소리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이지만은 호시카나 마치리처럼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24시간 케어해주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간에 나를 소외시키지 않고 항상 나랑 놀아주는 사람을 원한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상 편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렵긴 해요. 그쵸? 맞아. 자기 감정 쓰레기통.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막말하고 개념 없게 행동하고 자기가 약속 어기고 무시하고 이래도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신병자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뭐 운영과의 문제에서는 하짜마가 옳은 건 사실입니다. 하나의 중국 사태는 무조건 호로라이브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쵸? 그리고 하짜마는 억울하지만은 운영이 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에는 못한 것도 많고 얘는 이런 식으로 정병을 터트리더라도 방송 하나만큼은 성실하게 해왔던 친구란 말이야. 활동 의욕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올린 것도 후지산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다잡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제 목표는 일본 제1의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라면서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쵸? 하짜마는 방송할 때 단 한 번도 열심히 하지 않은 적이 없어.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그래. 방송하기 싫어 티낸 적도 없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키류코코 이후에도 하짜마를 해고시키라는 중국의 공격 계속됐었고 운영한테도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너네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 버튜버인데 얘가 운영한테 돈 들어가는 게 싫다고 수익화를 꺼고 방송을 했다니까. 슈퍼챗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광고 수익이 아예 안 나오게끔 꺼버렸다고. 미친 애였다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잘릴 줄 알았어. 근데도 회사가 안 잘랐어. 놀랍죠? 언제 잘리려나. 게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메루보다 하짜마가 먼저 졸업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신기하긴 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짜마가 꾸준히 호로라이브 저격하고 운영 욕했던 거 요 문제는 하짜마가 이상한 애다 요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호로라이브 다른 멤버들이 릴레이 졸업하게 되면서 똑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호로라이브 저격하고 나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하짜마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짜마가 불만을 가질만 했네. 다른 애들한테도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네. 라고 이제는 하짜마의 말이 진실이었다고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애들은 때려치고 그만두고 나가버렸는데 유독 하짜마만 끝까지 내부에서 버티면서 외로운 싸움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하짜마도 개인사 하려고 채널을 팠었어. 피크루스라는 이제 옛날 계정 부활시켜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우타떼밌다 동영상도 2개 정도 올렸어. 올렸는데 또 마음 다잡고 호로라이브로 활동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시 피크루스였죠. 피크루스 활동을 잠깐 중단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잘리면 개인사 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하짜마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일단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은 듯이 하짜마짜마 하면서 정상적인 척 할 거예요. 진짜로 좋은 병이거든. 근데 뭐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되고 이거 정신병 치료 받아야 됩니다. 게다가 논란이 되는 발언들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징계 처분 받아가지고 휴방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대놓고 징계를 내렸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겠지만은 내부 징계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병련은 징계 처분 내려가지고 방송 취하지 말라고 하면 또
정병 터질 것 같다가 무섭긴 해요. 피크루스로 방송 처하면서 또 저격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그쵸. 하여튼 뭐 아우랑 다르게 진짜 정병이니까 이거는 좀 열심히 살았으면 합니다. 그쵸. 병이 나았으면 해요. 해고 가능성도 충분히 높고요. 그쵸. 스택 해고 당할 만한 스택은 다 쌓았어. 그쵸. 여튼 뭐 해고 안 당한다면은 마음 다잡고 정신병 치료 받으면서 열심히 활동해 줬으면 합니다. 이후부터 장기 휴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쵸. 여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